강의를 지금부터 찍네? 이따 시간 되면 풀어줄게. 아. 자, 1133. 아, 오늘 숙제 좀 많습니다. 자, x는 30,p를 따르고 y는 31,p를 따른대. 그럼 요게 30p고 얘가 31p죠. 그래서 p가 나온 거고요. 문제에서 y가 1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빼달라 그랬으니까 왜 이거 질문 안 나왔지? 잘했나? 얘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1-py는 0 더하기 py는 1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고 이거보다 간단한 방법이 있나 모르겠네. 그 다음에 얘 x가 1 이상인 거 계산을 전체에서 x가 0인 거랑 x가 1인 거 빼는 거 이렇게 계산하는 것 같은데 이거보다 간단히 푸신 분 계세요? 없으면 일단 해볼게요. 그러니까 1 이상 구하는 거니까 1 이상 구하는 거니? 그러면은 0인 것만 빼면 되지. 이렇게 하면 간단하네. 자, 계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py는 0 그 다음에 이쪽은 3분의 2가 30개 이해돼요? 이해되는 거 맞죠? 요 x만 설명할게. 요 x만 설명해줄게. 요 x만 설명해줄게. 시행의 수가 30번인데 다 x인 거니까 3분의 2 30개 그지? 그죠? 이해되고 있지? 이거는 3분의 2 31개 계산해야 되는데 지수는 작은 쪽에 맞추기로 했잖아. 그럼 31승은 어떻게 하니? 3분의 2 하나 꺼내고 30승으로 만들죠. 얘는 더하기 3분의 2의 30승이고 그럼 계산은 개수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야. 1-3분의 2 한 다음에 3분의 2의 30승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답은 이렇게 3번이야. 되죠? 쉽고. 근데 볼만한 문제였어요. 자, 다음 넘겨서 유형 6번은 1136번입니다. 세뱃돈 많이 받았니? 요새 세뱃돈 받으면 얼마씩 받냐? 절 한 번 하면 얼마 준이 준기야? 10만원. 그렇지. 물가가 그렇게 됐지 요새? 나는 이제 애가 없으니까 돈 쓸 데가 없잖아. 이 조카들이 절하면 내 돈을 많이 줘요. 조카들이 절하면 돈을 많이 줘. 어디 가서 꿀리지 말라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첫째한테 뭐 40 줬어. 그럼 둘째, 셋째, 넷째가 있잖아. 얘네들도 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주다 보니까 우리 사촌 누나가 나랑 딱 10살 차이인데 애를 넷을 낳았거든. 딸 아들이야. 이렇게 주니까 이게 얼마야?
등차 수열이죠? 그리고 사촌형 아들이 하나 있고 사촌 누나 아들이 하나 있고 얘는 어려서 20씩만 주면 돼. 그 다음에 내 동생도 첫째 둘째가 있어. 얘네 어려서 얘도 뭐 10만원씩만 주면 돼.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아 진짜 설날 그지 같아요. 아 여기 봐요. 아 그래서 설 했으니까 이제 세뱃돈 받았잖아요.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그 부모님한테 가서 주식 계좌 만들어 달라 그래. 알겠어?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사요. 그걸 사놓고 너네 지금 몇 살이지? 아 이제 곧 이제 11월 되면 너네 수능 끝나고 성인 되는 거잖아. 지금까지 모았던 세뱃돈 있으면 그걸로 주식 계좌 만들어 달라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 그 다음에 11월 달에 수능 끝나고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1월 달에 차를 사요. 살 수 있어. 알겠지? 허투루 쓰지 마시고 삼성전자를 사든가 아니면 현대차를 사요. 현대차가 더 많이 오를 것 같긴 해. 자 봅시다. 1136번. 자 확률 질량 함수를 보시고 총 시행 횟수랑 P를 찾아가지고 바이노미얼로 표시하시면 돼요. 자 여기 컨비네이션 앞에 있는 숫자 보시면은 총 시행 횟수를 알 수가 있고요. 이 컨비네이션 뒤에 있는 X랑 지수가 같은 쪽을 보시면 이 P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EX는 24고 VX는 16이 되는 것 같네. 그쵸? 뭐 시그마 X는 4고 그럼 요거 2배에서 10 빼는 거니까 48에서 10 빼시면 되고 2배 하면 분산은 4배죠. 64입니다. 요것도 지분 잘하셨어요. 90, 102 3번. 아니 확통 수업 좋은 것 같아. 오전 수업 좀 빡세고 확통 수업 좀 널널하고 그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확통 숙제는 그날 끝나자마자 바로 끝내버리시고 나머지 시간은 다 어삼시서 공부하는 거야. 자 1141 요거 질문 많이 나왔네요. 아, 오케이. 요거 이해 잘해서 가야 된다. 교과서에는 이 유형이 많이 없긴 하더라고. 한두 개씩은 있다. 중요한 유형이에요. 잘 봅시다. 자 일단 정보 뽑아내는 건 어렵지 않아요. R 밑에 있는 확률 읽어주면 되고 100 읽어주면 되니까 얘가 바이노미얼 100, 5분의 1인 거잖아. 오케이. 그럼 EX는 뭐 20이고 그 다음에 VX는 16이야. 여기에다 5분의 4 곱하는 거니까 여기까지는 괜찮고, 자 그 다음에 얘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약간 분배 법칙을 쓸게요. 지금 이런 거거든. 그쵸? 그럼 이 뒤에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0 넣으면 0P고 1 넣으면 1P고 2 넣으면 2P고 뭐 이런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뭐 하고 있는 거니? 뭔가 저 이항 분포를 확률 분포표로 쓰면 이렇게 100
101개의 x가 있을 거고 101개의 확률들이 있을 건데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뒷부분 여러분 EX입니다. EX. EX를 풀어서 설명해 놓은 거야, 얘네들이. 이게 EX라고. 되죠? 이건 뭐니? 0 넣으면 0제곱 P. 1 넣으면 1제곱 P. 뭐 정확히 쓰면 이렇게 쓰는 거지만 내가 약식으로 씁시다. 2 넣으면 2제곱 P. 해서 이걸 100제곱 P까지 간다는 얘기잖아. 이게 얘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겠다는 얘기니까 EX 제곱이란 말이야. 그쵸? 결국 요 두 개 찾으시는 겁니다. EX 구하는 건 1도 아니고 왜 덥지? 아가, 꼬맹아, 너 왜 오전에 안 왔니? 지민아 오전에 왜 못 왔어? 아, 그래요. 그럴 수 있지. 어때? 착해졌지? 눈이 잘 보여서 그래요. 다시 태어난 기분. 아시겠죠? 요건 살짝 찾아오시면 되지. 요걸로. 요게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잖아. 요거 400이니까 넘어가면 416이죠. 요거 416. 이렇게 빼시면 돼요. 그냥 표현만 그지 같을 뿐 어렵진 않다. 요 문제에 별표 하나 쳐주세요. 사실 더 좋은 건 유형 6번에 있는 얘네들을 좀 외우는 건 아니에요. 외우는 건 아니고 뭔가 쫄리는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데 R 곱하기 NC 어쩌고 R 곱하기 NC 뭐 이런 게 좀 나오는데 이런 게 다 뭔가 평균이랑 분산이랑 연관이 있다라는 요 사실 요 정도면 좀 캐치해놓고 살짝 전개해보면 알 수 있으니까. 자, 그 1141번 답 3번이었고 다음 1148번 봅시다. 요것도 질문 많네요. 봅시다. 두 개의 주사 위에 A, B를 동시에 400번 던지는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큰 숫자 나오면 보통 시험 횟수죠. 두 주사 위에 눈의 수의 곱이 짝수가 되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한대. 그러면 곱이 짝수가 될 확률부터 한번 구해보자. 대신 얘를 구하려면 곱이 홀수가 될 확률을 먼저 구하시는 게 빨라요. 자, 주사 위에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 36인데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가 되려면 두 눈이 모두 홀수가 나와야 돼서 이렇게 9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죠? 3 곱하기 3. 그래서 이게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가 될 확률이니까 6건이 두 눈의 수의 곱이 짝수가 될 확률이야. 자, 이제 EX 더하기 VX 하는 거야. 이게 바이노미얼 400,4분의 3 아니니? 그죠? 곱이 짝수가 되는 횟수에 관심이 있으니까 곱이 짝수가 되는 확률이 P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럼 EX는 300. VX는 요 300에다가 4분의 1을 한 번 더 곱해야 되지. 그러면은 75죠. 3번 375입니다. 넘기세요. 자, 1154번. 요것도 질문 많네요. 1154번.
자, 봅시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수 A에 대하여, 요거 1, 2, 3, 4, 5, 6이지. Y는 AX와 곡선 Z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사건을 A라 하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300회 던져가지고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X라고 한대. 그럼 요 X는 또 바이노미얼 300컴마를 따르겠네. 자, 언제 만났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좀 이차 함수를 디테일하게 보란 얘기지. 근데 뭐 우리가 나이가 몇 갠데 이차 함수 분석이 어렵니? 그죠? 이거 딱 봐도 절편 없으니까 축 찾아서 이제 푸시면 될 것 같아. 축 1이죠, 1. 여기다 1 넣으면 3입니다. 그러니까 1,3을 꼭지점으로 갖는다는 얘기죠. 아유, 조졌다. 대충 봐요. 그럼 만약에 A가 3이요. 그럼 기울기가 3이고 원점 지나는 거니까 이 꼭지점을 지날 거거든? 직선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몇 점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보이시죠?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A가 2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2니까 1,2 지나지. 그럼 안 만날 것 같은데? 맞죠? 즉 A가 3, 4, 5, 6일 땐 만나고 A가 1, 2일 땐 안 만나는 거야. 그래서 만날 확률은 6분의 4가 되는 거고 만나지 않을 확률은 3분의 1, 6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너무 쉽죠? 자,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횟수가 X인 거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확률을 이제 P로 잡으시면 되지. 자, EX는 둘이 곱해서 답이 4번이야. 이건 이제 확률을 못해서 못 푸신 게 아니죠. 아닌가? 어쨌든 4번입니다. 괜찮은 거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유형 9번 1159번. 자, 동전 3개를 100회 던지는 시행이 있는 거야. 그럼 일단 한 사건을 일으킬 때 동전 3개를 동시에 던질 거니까 이 사건 내에서 우리가 P를 구할 때 전체 경우의 수는 8로 보셔야 되고, 동전 3개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한대. 그럼 X는 이제 바이노미얼 100, 8분의 2가 됩니다. 왜냐면은 8번의 시행 중에서 다 같은 면이 나오는 건 앞, 뒤 두 개밖에 없거든요. 여기 4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N의 동전 3개를 동시에 N회 던지는 시행에서 동전 2개만 앞면이 나오는 횟수, 그럼 2개만 앞면이 나오는 확률을 구해야 돼요. 그럼 동전 3개가 있으면 앞면 2개면은 이렇게 32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8분의 3입니다. 즉 y는 바이노미얼 n, 3분의 8분의 3. 이렇게 해서 문제 끝내시면 돼. 갑시다. 8y의 평균. 2y 구해서 8배 하면 되죠. 2y가 8분의 3n이니까 거기다가 8배. 이렇게. 그 다음에 2x 플러스 1. 요거 평균 구해서 2배 해가지고 1 더하시면 되지. 평균 구하면 25죠. 51이에요. n은 17. 됐죠? 아, 쉽죠? 쉽죠. 자, 다음 넘겨서 유형 9번 질문 없고요.
다음 유형 10번에 1166번으로 오세요. 1166번. 자, 원점 5에서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는 한 개의 주사위를 20번 던져가지고 다음 게임의 규칙대로 움직인 점 P의 좌표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겠대요. 네, 봅시다.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점 P를 양의 방향으로 2만큼, 6의 약수의 눈이 나오지 않으면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자, 이제 2x 더하기 vx 구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거는 있잖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사위를 던지는 거란 말이야.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횟수, 그러니까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y로 봐요. 왜냐면 바로 좌표값으로 갈 수가 없어. 바로 좌표값으로 가기가 힘들 거야. 일단 횟수를 하나 잡아야 돼.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로 잡아요. 그럼 얘는 일단 바이노미얼 20컴마고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에 관심이 있는 거니까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을 P로 삼으시면 돼. 알겠어요? 그러면 총 20번의 시행 중에서 6의 약수의 눈이 X번 나왔어. 그럼 6의 약수의 눈이 나오지 않는 건 몇 번이야? 20-X번이죠. 맞죠? X번 나오면 오른쪽으로 20 간다 그랬으니까 이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고, 20-X번 나오면 한 칸당 마이너스 1씩 간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을 곱했을 때 점 P가 왼쪽으로 얼만큼 이동하는지를 구하실 수가 있어서, 이게 여기도 X고 여기도 X면 헷갈리겠지? 자, 이거 Y로 쓸게. 이게 P의 좌표 X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비슷한 문제 너무 많이 풀었어요. 이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쵸? 동전 가지고 좌표 뜰 때는 앞면 나오는 횟수 같은 거를 Y로 잡아가지고 좌표 X를 따로 표현하는 거죠. 이제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럼 X는 뭐예요? 3Y-20. 그래서 Y의 평균이나 분산을 구하기가 되게 쉽고, 저걸 이용해서 X의 평균이랑 분산을 구하는 거야. 갑시다. 2Y는 3분의 40. 그 다음에 VY는 9분의 40. 너무 그지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어. 문제에서 2x 더하기 vx 구하라 그랬으니까 3배에서 20 빼면 되죠. 그 다음 VY는 Y가 3배 돼 있으니까 얘를 9배 하시면 되죠. 그래서 60입니다. 60. 자, 요 문제 별표 치고 연습하세요. 1166번. 근데 얘들아, 못 풀면 안 돼, 이거. 이제 슬슬 할 줄 알아야 돼요. 정답률이 100%가 나와야 돼. 1169번. 근데 뭐 사실 질문할 문제가 이런 거밖에 없긴 하죠. 자, 봅시다. 이것도 뭔가 같은 색 공이 나오는 횟수 같은 거를 X로 잡아가지고
이제 y를 또 표현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문제 보나마나 같은 색공이 나오는 횟수에 관심 있는 거니까 같은 색공 나올 확률부터 구해놓고 하자. 공이 총 5개 있는데 2개 꺼내는 거거든? 근데 흰 공 2개가 나오거나 또는 검은 공 2개가 나오면 이제 같은 색 공이 나오는 거죠. 그럼 같은 색 공이 안 나올 확률은 5분의 3이겠네. 그치? 이 상태로 이제 문제를 풀면 돼. 자, x로 2만큼. 다른 색 공이 나오면 y로 1만큼. 이 시행을 25회 반복한 후 점 P가 놓여진 점에 X좌표와 Y좌표의 합을 확률 변수 X라 하게 돼요. 자, 그럼 봅시다. 같은 색의 공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면 얘가 바이노미얼 25컴마가 되는 거야, 일단. 왜냐면 총 25회 시행한다 그랬거든. 맞죠? 그럼 여기서 같은 색 공이 나오는 횟수 X번, 즉 같은 색 공이 X번 나와. 그럼 다른 색 공은 몇 번 나오는 거야? 25-X번 나오는 거야. 그럼 점 P의 X좌표와 Y좌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얘가 X번 나오면 한 번에 2만큼 간다 그랬으니까 X방향으로 2X만큼 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색 공이 이만큼 나오면, 예를 들어 10번 나오면 거기다 곱하기 1 한 만큼 y 좌표가 되겠지? 이만큼 나오면 여기에 곱하기 1 한 만큼 y 좌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근데 얘네들이 확률 변수 x를 사용했으니까 제가 이걸 y라고 쓸게요. 잘 세팅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 적어가란 말이에요. 얘들아, 내가 문제 풀 때 이런 걸 써야 문제를 풀 수 있겠니? 난 아니겠죠. 근데 내가 왜 이걸 자꾸 이렇게 써드리겠어요? 이항 분포 관련 문제가 나오면 이런 시행 횟수들을, 이 바이노미얼 앞에 있는 이런 숫자들을 이렇게 쭉 늘어놓고 생각을 하란 얘기예요, 니들도. x는 x좌표와 y좌표의 합 더하면 y 플러스 25. 끝났어요. 자, 2y는 10, vy는 10에다가 5분의 3 곱하는 거니까 6. 자,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2x 더하기 vx. 자, 2x는 뭐 25 더하면 되고, vx는 똑같습니다. 이 y에다 뭘 곱해놓지 않아가지고. 더하시면 41이에요. 4번이고요. 여기는 유형 10번 자체를 별표를 쳐라. 됐죠? 사실 쳐져 있지 않습니까? 안 쳐져 있어요? 안 쳐져 있으면 치시고. 유형 10번 잘 공부하세요. 됐죠? 넘길게요. 자, 1172번. 이거 저번 시간에 니들한테 니들을 내가 좀 헷갈리게 설명한 것 같아가지고 요걸로 제대로 다시 설명해 줄게. 한 개의 주사위를 20번 던져서 6의 약수의 눈이 x번 나오면 4x1을 상금으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면 이 x는 바이노미얼 20, 어쩌고를 따르는 건데 받는 상금은 홀리 쉐터 4x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여기서 2x를 구한다고 해도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대신 이걸 확률 분포표로 쓸 수는 있어. 이만큼 받을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뭐 x가 0일 때겠지 뭐. 20C 0에 3분의 2 0개 PQ라고 쓸게. PQ로 쓸게. 이렇게 되는 거고 상금 요만큼 받을 확률은 x가 1인 확률을 밑에다 깔아주면 돼요. 20C 1에 P 하나 Q 19개 4제곱 상금을 받을 확률은 20C 2에 P 2개 Q 18개 뭐 이런 식으로 상금 제일 높은 건 이만큼이지. 와, 돈 겁나 많이 받네. 우리가 상금의 기대값을 구하려면 이 짓을 해야 되잖아. 그죠? 써볼게. 여기서 여러분 지수가 같아져 가지고 합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얘네 둘이 어떻게 합칠 수 있죠? 3분의 8의 영승으로 합칠 수 있지. 얘네 둘이 뭘로 합칠 수 있어요? 3분의 8의 1승으로 합칠 수 있지. 얘네 둘이 뭘로 합칠 수 있어요? 3분의 8의 제곱으로 합칠 수 있죠. 여러분 암산 되고 있죠? 4제곱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이면 이거 그냥 2로 묶어가지고 3분의 4 곱하기 2의 제곱이라고 봐도 되는 거니까. 맞죠? 어차피 제곱은 분배가 되면서 이 앞에 거랑 똑같잖아요. 얘는요. 3분의 2의 8에 20승 이렇게 바꿀 수 있지. 맞아요? 그러면 이 전개식 자체가 1단원에서 배운 이항정리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콤비네이션들을 우리가 이항 계수라고 불렀고 이 뒤에 있는 숫자랑 지수가 같은, 이 뒤에 있는 숫자가 지수랑 같은, 이 뒤에 있는 숫자랑 지수가 같은, 이 뒤에 있는 숫자랑 지수가 같은 요 밑이 이항 정리해서 이렇게 뒤에 오는 숫자였고 이 앞에 있는 숫자가 이 앞에 오는 숫자였고 이 콤비네이션 앞에 달린 숫자가 지수였죠. 그래서 3의 20승이에요. 이렇게 이항 분포는 이항 정리랑 연계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곱해 놓으면요. 누구에다가? 각 확률에다가. 그래서 얘는 빈출은 아니에요. 빈출은 아닌데 이항 분포랑 이항 정리가 연결되는 유형은 요거 하나랑 하나 더 있는데 일단 요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 됐어요? 이것까지 공부하면 이항 분포에서는 함정이 없는 거야. 요거까지 공부하면 됐어요. 답은 5번이고요. 유형 11번 잘 공부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이제 유형 13번 여러분들 1175번이랑 1177번 제가 풀어라고 했는데요. 요거 오늘 안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못해도 되는데 내가 나중에 하긴 할게. 근데 빈칸 추론 문제들은 수열의 수학적 귀납법이랑 이 콤비네이션 부분들이 합쳐져서 나오는 빈칸 추론 문제랑 얘랑 묶어서 제가 아예 유형 집을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나중에. 요건 안 보셔도 됩니다. 자, 넘기시고요.
서술형 기출 유형 넘기고 행복한 1등급 문제를 넘기고 나면 드디어 연속 확률 변수 정규 분포가 나와요. 자, 여기를 제가 이론 수업을 하고요. 이항 분포랑 정규 분포의 관계까지 이론 수업을 한 번에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같이 풀게. 자, 일단 3시 10분까지 휴식. 자, 얘네가 뭐 하는 건지 한번 읽어봅시다. 자,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9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내어 적힌 수를 더하는 시행을 반복한다.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으며 첫 번째 꺼낸 공에 적힌 수가 짝수이거나 꺼낸 공에 적힌 수를 차례대로 더하다가 그 합이 짝수가 되면 이 시행을 멈추기로 한다. 시행을 멈출 때까지 꺼낸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다음은 EX를 구하는 과정이다. 글쎄,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짝수가 나오면 그냥 시행을 멈춰버리는 거고, 처음에 이제 홀수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홀수가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홀수가 딱 나오는 순간 더해서 짝수가 돼버리니까 시행을 멈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홀수가 딱 등장하면 계속 짝수가 나와가지고 뭔가 합이 계속 홀수를 유지하다가 다시 홀수가 탁 나오는 순간 이렇게 합쳐가지고 짝수가 돼버릴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럼 지금 보니까 시행의 수의 최대는 6번일 것 같네. 이해되시죠? 이제 문제 읽어볼게. 자, 첫 번째 꺼낸 공이 적힌 수가 홀수일 때 꺼낸 공에 적힌 모든 수의 합이 짝수가 되려면 그 이후의 시행에서 홀수가 적힌 공이 한 번 더 나와야 한다. 이해되시죠? 방금 내가 했던 얘기랑 똑같이. 이때 짝수가 적힌 공은 4개이므로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 중 가장 큰 값을 m이라 하면 6. 돼요? 약간 생각은 해야 되네. 그래서 일단 가는 6이고 자, x가 1인 경우 처음에 짝수가 바로 나와버리면 되는 거니까 9분의 4죠. 그 다음에 x가 2인 경우 홀수가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지. 홀수가. 그죠? 다시 넣지 않으니까 종속이라서 여기 확률은 계속 변하는 거고 6분의 1. 뭐야? 첫 번째 홀수가 5개니? 쏘리. 9분의 5 곱하기 8분의 4. 18분의 5.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제 밑으로 내려볼게. 자, K가 3, 4, 5, 6일 때는 첫 번째와 K번째가 홀수고 두 번째부터 K-1번째까지 꺼낸 공에 적힌 수가 모두 짝수이므로 9pK분의 어쩌구래. 일단 뭐 5일 때 한번 살펴볼게. K가 5일 때. 그러면은 시행을 총 5번 한다는 얘기고 일단 분모는 9분의 8분의 7분의 6분의 5분의 될 테니까 9p5에 나는 이 표현 안 쓰잖아. 근데 얘네들이 써놨으니까 쓴 거야.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두 번째부터 K-1번째까지 꺼낸 공에 적힌 수가 모두 짝수니까 일단 처음에는 홀수가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짝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 네 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쵸? 그래서 4p 3인데 이 3을 굳이 5랑 좀 연결 지어보면 첫 번째랑 마지막 시도 빼고 두 번 빼고 세 개만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약간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남은 홀수 중에 하나가 나오면 되는 거지. 그럼 이거를 나에서 표현적으로 좀 바꿔보면 이 5, 4는 일정할 거고 그 다음에 얘를 4p 뭐 k-2 이렇게 쓰면 되겠네. 되세요? 되죠? 첫 번째 시행이랑 두 번째 시행 빼놓고 k번째 시행 중에서 k-2번째까지만 4개의 공 중에서 k-2개를 꺼내는 거지. 나열하는 거지. 가나에 알맞은, 나에 알맞은, 가에 알맞은 수를 a라 하고 나에 알맞은 식을 fk라고 할 때 f4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4 넣어주면은 20 곱하기 4p이지. 그럼 이게 4, 3, 12니까 246 1번이에요. 여러분 좀 힘드실만 하네. 됐어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었어요. 1177번 시도 해보시고 안 되시면 그냥 넘기시면 되고 우리는 이제 정규 분포로 갑시다. 자, 정규 분포 이론 수업 합시다. 아주 간단해요. 우리 이제 두 번째 2회독이니까 아주 간단해요. 잘 보세요. 자, 정규 분포는 여러분들 세 가지만 공부하시면 돼. 아직 표본 나온 거 아니에요. 아직 표본 나온 거 아니고. 정규 분포 딱 세 가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자, 일단 정의,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가 뭔지 이해하면서 표준화라는 작업, 그 다음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끝이죠. 끝. 갑시다. 연속 확률 변수 x가 있어요. 뭐죠?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이선 확률 변수 x처럼 횟수나 개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키나 몸무게, 그 다음에 연평균 기온이나 습도 같은 물리량들을 x라고 하면 이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값들을 갖는 함수, 이 px는 x를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르죠. 얘가 이제 x가 연속된 실수값을 갖다 보니까 굉장히 조밀하게 막 모여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확률 분포 표로는 작성을 할 수가 없고 x값이 워낙 오밀조밀해서 밑에 확률을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이 x값이 갖는 확률을 함수값으로 찍다 보면은 이런 연속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가 나오죠. 그쵸? 뭐 이런 확률 밀도 함수도 있었고 뭐 이런 확률 밀도 함수도 있었고 또 이런 확률 밀도 함수도 있었어요. 맞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들의 특징은 fx가 양수여야 되고 문제에서 a부터 b까지 이 x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최소값을 결정해주면 전체 면적은 1이었던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확률 밀도 함수. 그죠? 근데 이 수많은 확률 밀도 함수들 중에서
fx가 이렇게 생긴 애들이 있어요.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에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m의 제곱 시그마 제곱 이렇게 생긴 애들. 얘는 니들이 함수식을 외워야 되니? 아니죠. 이 식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렇게 생긴 확률 밀도 함수가 있다 정도. 그리고 여러분들은 모양만 아시면 돼. 어떤 모양이에요? m을 기준으로 이렇게 봉그 솟아있는 종 모양 그래프 또는 어린 왕자에서 보아뱀이 코끼리 처먹은 그래프 이렇게 배우셨어요. 그쵸? 평균에서 확률이 가장 높은. 됐지? 근데 얘는 자만 보면 파이가 뭐예요? 원주율이죠? 그리고 이 2는 무리수인데 한 2.7 정도 되는 무리수야. 뭐 니들이 알 필요는 없어요. 알겠어? 그 다음에 이 평균이랑 시그마는 문제에서 줄 건데 결국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평균이랑 시그마가 조금씩 달라질 거니까 이 함수의 모양은 누가 결정한다? 평균과 표준 편차가 결정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기고 그림이 이렇게 나오면 fx를 안 쓰고 기호로 이렇게 쓰기로 했죠. 예를 들어서 확률 변수 x가 노말 4,3제곱을 따른다 하면 fx가 이렇게 생긴 거야. 니들이 이걸 쓸 필요는 없고. 아우씨 나도 헷갈린다. 야, 내가 식은 맞나 이거? 확률 밀도 함수 식 어디야? 봐봐, 얘네들도 안 써놨어요. 이 필요가 없으니까 안 써놨단 말이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 식을 안 써주나? 아 맞아요, 날 믿어요. 어쨌든 이해되시죠? 연속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면 앞으로 기호로 이렇게 쓸 거야. 다 기억하실 거야. 뭐 특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전체 면적은 1인 거고 요 끝점은 문제에서 주는 거고 지민 이렇게 m에서 잘라버리면 확률 몇이에요? 이만큼 0.5K m 이하여도 0.5죠. 됐나요? 됐죠? 자, 근데 이 중에서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게 있는데 표준 정규 분포는 뭐냐면 특별히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 그림이 있어요. 굉장히 이뻐, 그림 중에서. 여기가 딱 0이고 표준 편차 1짜리 그림. 이걸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한다 그랬어. 그럼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니까 fx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 얘 굉장히 예쁘게 생겼잖아. 얘는 특별히 우리가 변수를 g라고 쓰죠. 됐나요? 여기 표준 정규 분포야. 평균 0이고 표준 편차 1짜리. 그리고 표준화라는 개념을 배웠는데 이게 왜 중요했냐면 여러분 이 확률 변수 x가 독일 사람의 키냐 한국 사람의 키냐 일본 사람의 키냐에 따라서 평균이랑 표준 편차가 다 다를 테니까 이 모양이 다 다를 거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작업을 하냐면 이 세 개의 그래프를 다 요 그래프로 옮겨가지고 면적을 비교하는 짓거리들을 해요. 이런 걸 우리가 표준화라고 하죠. 그쵸? 표준화라고 하죠. 그래서 정규 분포 중에서 표준 정규 분포를 우리가 대표로 보고
이 세상에 수많은 정규분포 곡선들을 갖다가 다 얘로 옮겨서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그럼 봐봐. 내가 얘를 옮길 때 이만큼의 면적이랑 일치하면 표준화가 잘 된 거고 표준화해서 해석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예를 들어 여기가 x야. 그럼 얘를 잘 옮겨가지고 면적이 유지되게 옮겨주면 표준화를 한 거거든. 그럼 내가 표준화된 값을, 요 x가 표준화된 값을 g라고 쓰는데 이 g를 계산하는 방법이 뭐예요? 엄청 쉬운 거야. 표준화 작업이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엄청 쉬운 거였다고. 요 x에다가 뭐 하면 돼?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되죠. 이거 우리가 표준화 작업이라고 하죠.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내가 여기 독일 키를 조사해놨고 독일 애들 겁나 커요. 여기 이제 일본 애들 키를 조사해놨고 일본 애들 조그매요. 그 다음에 여기 내가 한국 사람 키를 조사해놨고 근데 한 190 이상 정도 되는 어떤 비율이 궁금한 거야. 이거를 다 표준 정규 분포 곡선으로 가지고 와서 이 면적을 비교하는 행위, 뭐 이런 것들을 표준화라고 한단 말이야. 뭐 요거 190, 뭐 요거 x1이라고 쓰고, 뭐 이거 x2라고 쓰고, 이걸 x3라고 쓰면 x1 여기로 가지고 오고, x2 여기로 가지고 오고, 요 x3 여기로 가지고 와서 이 노란색 면적이 잘 유지가 되고 이 빨간색 면적이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이 파란색 면적이 이렇게 잘 유지가 되면 어떤 나라의 국민들의 190 이상인 비율이 더 높은지 한 그래프로 비교할 수 있잖아. 이런 걸 표준화 작업이라고 한다고. 이 x1을 z1으로 바꾸는 방법이 뭐라고? 겁나 쉽다고. 그냥 x1에서 지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돼. 이 x2를 g2로 바꾸는 방법이 뭐라고? 그냥 자기 별량 값에서 190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면 돼요. 여기는 x3를 g3로 바꾸는 방법이 뭐라고? 자, 이런 걸 표준화 작업이라고 하죠. 그렇죠? 우리 배운 지 한 2주밖에 안 됐으니까 기억 잘 하시지 않을까요? 어차피 오늘 문제 풀다 보면 또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기억나시죠? 아, 다 아는 거지? 내가 이제 지금 앞이 안 보여서 니들이랑 공감을 못 하는 거죠? 오케이. 다 아는 거겠지? 준성이 강의 봤니? 여기 안 봤어? 아직 안 봤어? 그럼 너 완전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하고 있을 텐데. 오늘 봐. 오늘 나는 4시에 끝나고 갈 건데 너는 보고 가? 사실 4시에 끝나고 못 가. 나도 저기 찍을 게 있어서. 어쨌든 보고 가. 얘들아 봐. 이거 봐야 돼. 공부해. 공부해가 아니고 뭘 공부해야. 그냥 떠올려. 그냥 떠올리면 되지. 오늘 문제 풀면서 같이 떠올리면 돼. 자, 그 다음에 이거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그치? 이항분포 뭐야? 바이노미얼 n, p죠. 맞죠? 그럼 어떤 확률 변수 x가 바이노미얼 n, p를 따른다는 얘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0, 3분의 1을 따른다는 얘기는 확률 변수 x가 몇부터 몇까지야? 존나 많아요. 0, 1, 2 해서 임의의 k 해가지고 100번째까지 해가지고 쭉 가는 거잖아 지금. 그치? 뭐 이런 거 읽어보면은 100 컨비네이션 0에 3분의 1 0개, 뭐 3분의 2 100개, 뭐 이런 거는 100시 1에
3분의 1이 1개, 3분의 2가 99개 뭐 이런 거였잖아. 뭐 K번째 쓰면 110K에 3분의 1이 K개, 3분의 2가 100-K개 뭐 이런 거였잖아요. 맞아요? 그럼 내가 이 101개의 확률들을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해가지고 100까지 확률들을 101개를 찍어보면 이런 모양이 된다니까. 가운데가 봉긋 솟아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걸 내가 저 점들을 한 이쯤에서 보면 쟤네들이 선 같아 보이지 않네? 선 같아 보일 수가 있어. 내가 점들을 좀 더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찍으면 아시겠어요? 시행의 수가 몇 번 안 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0, 1, 2, 3으로 딱 끝나버려. 그러면 확률값이 이렇게 딱딱딱딱 4개밖에 안 되니까 이건 정규분포로 볼 수 없지만 얘는 뭐 할 수 있어?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정규분포로 바꿀 수 있어. 아시겠어요? 이 n이 충분히 크면, 시행의 수가 좀 많으면, 환자 400명한테 주사기를 팍 꽂거나 이럴 때. 아시겠죠? 근데 정규분포는 여러분 앞에다가 뭐 적기로 했어요? 평균. 뒤에다 뭐 적기로 했어요? 분산. 그래서 NP/NPQ가 된다. 이렇게 공부하신 거죠. 그죠? 옛날에 정규분포를 주절주절 말이 많게 배웠지만 그냥 정리하자면 딱 이게 끝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문제 다 푸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길어지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파악해내고 이런 게 힘들어서 그렇지 문제는 개 쉽다. 됐어요? 그럼 n이 충분히 크다라는 거는 어떻게 판단해요? 30이 들렸어요. 잘했어? 시행의 수가 30회 이상이거나 NP랑 NQ를 곱했을 때 5 정도 넘어가면 우리가 그냥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곡선이라고 보고 풀어. 오류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지. 근데 그냥 하는 거야. 알겠어? 그냥 나중에 세이프티 팩터를 좀 곱해주면 거의 비슷해지거든. 됐죠? 이게 확률이에요. 여러분들 요새 쓰시는 제미나이, 챗GPT, AI 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걔네들이 정보를 습득할 때 정보들에서 제일 확률이 높은 것들만 갖다 착착착착착 해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문제 풀자. 문제 풀게. 너무 쉬울 거야. 자, 빠르게 합시다. 하민이 여기 진도 나갔어? 안 나갔어 아직? 끝나고 잠깐만 나랑 얘기 좀 하자. 진도 어디까지 나가는지 나랑 좀 보자. 준성이는 오늘 끝나고 보고 가? 아니면 수원이한테 좀 배워. 쟤 기가 막히게. 이게 왜 뿌해? 됐다. 근데 여러분 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 다루실 때요. 이 그래프 겁나 나오잖아요. 이거 할 때 여러분 닮음 좀 잘 이용하셔야 돼. 자, 일단 숙제 번호 적으면서 갑시다. 유형 1번으로 오시고요. 251쪽으로 오시고요.
적어 드릴게요. 어이씨, 안 보이노. 어, 6번, 7번, 9번, 10번, 12번, 16번 이렇게 풀어오시고 우리는 1208번 하죠. 풀어보세요. 1208. 고! 자기가 직선을 못 그리고 상수함수를 못 그린다. 너무 슬픈 일이죠. 민성이 다 했어? 끝. 부디 얘들아 어삼시사 열심히 공부해라.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 정신 놓고 수업 듣는 분들 많았었는데 걱정이네. 자 보시죠. fx를 0부터 1까지 kx를 그릴 거고 1부터 2까지는 k2-x를 그릴 거야. x가 주인공이고요. 요 k나 마이너스 k는 기울기로 보셔야 되지. 0 놓고 1 넣어버려요. 0 넣으면 0이죠. 1 넣으면 k죠. 이렇게 증가한다는 얘기고 1부터 2까지 이 함수를 그릴 거죠. 1을 넣어버려요. 그럼 1k죠. 여기고요. 그 다음에 2를 넣어버려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k고 x, y 절편이 2k고 요 딱으로 하지 말고 2 넣으시면 0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럼 k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전체 면적이 1이 나와야 된다라는 건 밑변 곱하기 높이가 2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k가 1이야. 그 다음 봐봐. 2분의 1부터 2까지 x값이 존재할 때 확률을 구해달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제 연속 확률 변수에서, 즉 확률 밀도 함수에서 확률이 나는 건 이 면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열심히 찾습니다. 이 사다리꼴 하나에다가 이 삼각형 넓이 하나를 구하시던가 아니면 전체 넓이에서 이 삼각형 넓이 하나를 구해서 빼시죠. 보시면 0부터 1까지 1만큼 증가했으니까 0부터 2분의 1까지 2분의 1만큼 증가하겠지. 또는 k가 1이니까 그냥 여기다 2분의 1을 넣으시면 y값을 계산할 수 있죠. 요 면적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 오른쪽 면적이 8분의 7입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4번인데 여기서 이런 관점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렇게 반으로 가르면 이 오른쪽 면적이 2분의 1이잖아요. 근데 이 삼각형이랑 이 전체 삼각형을 보시면 둘 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고 닮은 비가 1대2란 말이야. 닮은 비가 1대2면 넓이 비는 몇 대 몇이에요? 1대4죠. 전체 넓이 2분의 1을 4분의 1배 해가지고 여기가 8분의 1인 걸 구할 수도 있어.
이렇게 닮음을 좀 섞으시면 함수값 없이 넓이를 구하실 수도 있고요. 그치? 자, 나머지 풀어오시면 되고 넘기세요. 자, 유형 2번은요. (1221번) 1219번 숙제고 1219번은 지금 풉니다. 보세요. 자, 칠판 봅니다.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랑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두 근이래. 자, 두 근을 구해보면 2분의 1이랑 3분의 1이죠. 그럼 x가 1보다 작을 확률이랑 2보다 작을 확률 비교해보면 당연히 얘가 작을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모양은 모르는데 여기 면적이 3분의 1이란 얘기고 모양은 모르는데 여기 전체 면적이 2분의 1이란 얘기야. 그러면 여기가 6분의 1이라는 얘기랑 같아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더해서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니까 6분의 1 더하기 6분의 2는 6분의 3이잖아. 문제에서 뭐 물어봤죠? 1부터 2까지. 답은 6분의 1이에요.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수원 이해했니? 오케이. 자, 쉽고 넘기시고 자, 유형 3번. 자, 유형 3, 4번은 둘 다 별표고요. 자, 22, 23, 26, 27인데 26번 저랑 봅니다. 같이 풀 거예요, 그냥. 엄청 쉽지, 알죠? 자,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데, 자, 이렇게 생겼겠지. 그림이 약간 조졌지만 봅시다. 자, n-5보다 작을 확률이랑 2n-4보다 클 확률이 같대. 그러니까 n-5가 예를 들어 여기면 2n-4는 여기란 뜻이야. 항상 이렇게 선대칭성에 대한 힌트가 나오죠. 여기 확률이랑 여기 확률이 같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면 이 n-5랑 2n-4를 더했을 때 뭐가 돼야 돼요? 중점의 2배. 기억하실 거야. 얘네 둘이 더해서 평균 내지 말고 얘네 둘이 더하면 뭐? 중점의 2배. 그럼 m이 9네. 그럼 얘가 9, 얘가 4, 그 다음에 얘가 14. 뭐 이런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1보다 클 확률하고 9 플러스 2 시그마보다 작을 확률을 갖다 그랬어요. 1보다 클 확률은 어디야? 평균 9였으니까. 뭐 여길 얘기하는 거지. 여기 8칸 떨어져 있고. 당연히 몇 이하보다 작겠어요? 오른쪽으로 8칸 떨어진 17 이하일 확률이랑 같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만큼이 17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그마는 4예요. 이렇게 문제를 그냥 끝내버리시는 거야.
되시겠어요? 이해되시죠? 1보다 큰 확률하고 17보다 작은 확률이 갖는 거지. 8칸씩 떨어진 곳에서. 준성 이해되니? 이해 안 돼, 준성아? 여기가 9야. 여기가 1이야. 여기 면적이랑 여기가 9야. 몇 이하 면적이 같대. 그럼 여기 이만큼 같이 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래프 대칭성상 이걸 딱 돌렸다고 쳐봐. 그럼 1이 17로 간단 말이야. 이건 뭐 내가 설명할 게 아니야. 중학교 1학년 수학이라고. 여기 면적이랑 같을 거 아니야. 이건 수학이 아니라 미술이란 말이야. 맞아? 이게 17이라고, 이게 17. 가운데가 9로 잡혀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알겠어? 이거는 정규분포 곡선을 몰라도 풀 수 있는 거여야 돼서. 알겠지? 그러니까 뭘 알아야겠다 이런 거 말고 그냥 상식적으로 그림만 이해해봐. 지금은 어차피 너 지금 여기 정규분포 수업을 안 들었잖아. 나머지 푸시고 그다음 유형 4번으로 오세요. 유형 4번 설명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것만 그 시그마가 변하는 거 자 fx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 m은 x축 평행이동량이랑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m이 0이면 이제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x에다가 x-m을 딱 넣었다라는 건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휙 옮겨버리겠다는 얘기니까.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필기 좀 해보실래요? 이 m은요 그래프의 위치를 결정하고요. 얘들아 우리가 이 fx를 분석해서 공부하진 않지만 m이랑 시그마에 의해서 그래프의 모양 같은 게 결정되는 거니까 특성은 좀 알아야 되잖아. 이 시그마는 얘들아 그래프의 굴곡을 결정해요. 굴곡이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들면 높낮이라고 해도 돼. 그래서 얘들아 니네들이 요 1번, 요 2번은 안 헷갈려. 시그마 값이 일정할 때, 그래프 굴곡이 일정할 때 m 값이 커지면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밀리고요. m 값이 작아지면 그래프가 왼쪽으로 밀려. 알겠어? 내가 이 키 같은 거 조사를 할 때 독일 키는 이렇게 오른쪽에 있고 일본 애들 키는 이렇게 왼쪽에 있어요.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왼쪽에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시그마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부디 안 외우셨으면 좋겠는데 이 말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시그마는 여러분 표준 편차라고 불러요. 그럼 니네들이 맨날 표준 편차 이렇게 공부는 하지만 표준 편차가 도대체 그 그룹에 뭘 나타내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지표를 나타내는 게 표준 편차니? 바로 그 그룹의 산포도를 나타내는 게 표준 편차예요. 평균으로부터 멀리 있는 애들이 많냐? 아니면 평균 근처 애들이 많냐? 그러니까 빠가요로랑 잘하는 애들이 많냐? 아니면 평균 근처 애들이 몰려 있어가지고 평균이냐? 뭐 이런 거. 그럼 봐봐. 평균의 애들이 많아. 70점 애들이 많고 높은 점수랑 낮은 점수 애들이 없어요. 이게 산포도가 높은 거야? 아니면은 평균이 70인데 70점 몇 명 없고 높은 점수도 많고 낮은 점수도 많아가지고 평균 70을 겨우 유지해. 이게 산포도가 높은 거야. 두 번째가 산포도가 높은 거거든. 아시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이런 자료하고
이런 자료 보면은 둘 다 평균 70이거든. 둘 다 평균 70인데 이거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얘는 가운데가 우뚝 솟아요. 70점 애들이 많으니까. 알겠어? 얘는 그래프가 좀 이렇게 가운데 낮아져. 평균의 애들이 얼마 없고 왼쪽 오른쪽이 많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봐봐. 얘가 뭐라고? 표준편차가 뭐라고? 산포도라는 개념을 나타내주는 건데 얘가 산포도가 큰 거야? 밑에 게 산포도가 큰 거야? 밑에 게 산포도가 큰 거야. 70점으로부터 애들이 많이 흩어져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시그마가 낮은 거고 얘가 시그마가 높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게 시그마가 낮은 그림이고 이게 시그마가 높은 그림이야. 알겠어? 부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가운데 애들이 몰려있으면 표준편차가 낮다. 이게 좀 느껴지셨으면 좋겠고 정 안 되면 외우셔야지. 자, 표준편차 값이 작아질수록 뾰족해져요. 가운데 높아집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정 안 되면 외우셔야 되는데 표준편차가 낮으면 산포도가 낮아서 평균 애들이 존나 많아요. 이 그래프가 푹 솟아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내 얘기 들어봐. 내가 평균이 같고 표준편차가 다른 세 개의 자료를 한번 그려볼게. 여기 이미 그려져 있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보이나? 안 보인다. 안 보이지? 안 보이죠?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가 있어요. 제일 작은 거 시그마 1이야. 시그마 1이 제일 솟아있지. 그래서 평균에 제일 애들이 많거든. 알겠어요? 시그마 2 얘가 중간이야. 평균에 애들이 두 번째로 많거든. 시그마 3 얘가 평균에 애들이 제일 적어. 그럼 양 끝에 애들이 많다는 얘기라서 산포도가 큰 거야. 산포도가 크면 시그마가 커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해되고 있는 거 맞지? 맞죠? 되고 있는 거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한 문장 적을 건데 적기 전에 대답 먼저 해봐요. 1번 자료랑 시그마 1, 2번 자료랑 시그마 2, 3번 자료랑 시그마 3, 3개의 자료 중에서 점수의 분포 상태가 제일 고른 것은 1번, 2번, 3번 중에서 3번 또 뭐 어차피 1번, 3번 둘 중에 하나니까 점수의 분포 상태가 제일 고른 것은 1번, 3번. 자, 1번이에요. 자, 보세요. 시그마가 낮을수록 분포 상태가 고르다. 빨리 써. 이게 겁나 헷갈려. 개 짜증나요. 얘들아, 고르다라는 문장이 나와. 고르다라는 문장이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장에 나온다고. 근데 지금 보면 시그마 1이 우뚝 솟아 있잖아. 이게 고르다라는 고르다라는 저게 뭐지? 동사는 아니고 형용사가 동사화 된 걸 뭐라고 하냐? 네 언매는 하지 마라. 저기 뭐지? 뭘까? 뭐라고 하지? 국어 공부하시는 분들 차이. 뭐라고요? 알았어요. 어쨌든 시그마가 낮을수록 고른 거야. 얘들아, 고르다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일단 뭐가 좀 생각나세요? 고르다라는 말은 원래 별량보다는 지형 같은 데 많이 쓰거든. 지형 같은 데 많이 쓰는 단어야. 이게 평탄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야. 얘들아, 1번 자료가 지금 평탄해 보이니? 이렇게 솟아있죠. 약간 멀리서 보면 기분이 되게 나빠요. 뻑큐하는 것 같단 말이야. 맞아? 이게 평탄해 보이지 않아.
그치? 근데 평탄한 거야. 왜냐면 1번 자료를 이렇게 뜯어가지고 점수를 내가 하나하나 적어보면 이렇게 생긴 거거든. 그죠? 평균 애들이 많은 거니까. 그럼 봐봐. 이게 평탄한 거 아니야? 70, 69, 60, 71, 80. 요게 평탄한 거 아니야? 이렇게 뭔가 50, 50, 60, 70, 80, 90, 90, 100, 100 이렇게 되는 것보다? 맞죠? 그럼 보세요. 그래프상으로 평탄해 보이지 않지만 얘네들 뜯어서 자료값들을 쭉 나열하면 평탄해져요. 그러니까 이걸 외워요. 시그마가 낮은 게 고른 거야. 알겠죠?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안 해오셔도 되고. 좋습니다. (1232번) 풀어봐. 지금 고르다 있어 없어? 디귿에 해봐. 이 새끼들 문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되네. 여러분 같이 풉시다. 여러분 미안한데요. 일단 기억은요.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습니다. 이유는 우수한이라는 말에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기준이 없기 때문이야. 근데 지금은 여러분 여기 A랑 B랑 교점 보이세요? 이 교점 보이세요? 이 교점 밑에다가 여러분 T라고 한번 써보실래요? 그래서 우수한 위에다가 좀 적으세요. 이게 문제 있다고 내면 안 되거든요. 다 뒤집어 엎어버리니까 T점 이상이라고 적어보세요. T점 이상. 이렇게 해놓고 풉시다. 뭐 어쩌겠어요. 문제가 멍청한 걸 똑똑한 우리가 이해해야지. 됐죠? 자 이제 볼게요. 기억.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B 고등학교보다 A 고등학교에 더 많이 있다. 이렇게 따지면 맞아. T점 이상이면 A 그래프가 역전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기억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B 고등학교 학생.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이 A 그래프처럼 높이가 낮은 친구들은 평균엔 별로 없지만 낮은 점수랑 높은 점수 애들이 더 많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보기가 좀 잘못됐어요. 아쉬웠고. 그 다음에 니은 B 고등학교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A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성적이 더 우수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B 고등학교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A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성적이 더 우수하다고 했는데 자, 니은은 틀린 말이에요. 보통 표준 편차가 이렇게 낮은 친구들 있잖아. 평균에 우르르르르르르 몰려있는 애들. 그쵸? 이런 애들은 평균적으로 성적이 더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비교가 불가능해요. 그게 맞는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D급 보시면 드디어 나왔어요. C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B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더 고르다. 그럼 우리는 뭘 판단해야 돼? 시그마 B랑 시그마 C를 판단해야 돼요. 어떻게 D급보다 기억 니은을 더 헷갈리게 내놨어? 이 그지가 어쨌든 아시겠어요? 자, 시그마가 더 낮은 걸 찾으시는 거예요. 우뚝 준성아 해봐라. 우뚝 솟을수록 시그마가 낮다 그랬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고른 거야. 그럼 D급은 맞는 거야.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고르다라는 말이 좀 헷갈리니까. 됐죠? 자, 숙제 적어놨고요. 1228, 29, 32, 34. 뭐야, 4시가 끝났어? 미안해, 얘들아. 숙제만 빨리 체크하고 가자. 이 눈이 안 보이니까 시간도 못 보고. 숙제만 빨리 체크해 줄게. (1237) (38) (41) 1242 1243 1246 그 다음에 1247 48 1251 이 문제 좋다. 그 다음에 1254 내가 오늘 이항분포랑 정규분포의 관계까지 내려고 그랬는데 그 정규분포까지만 낼 테니까 유형 10 몇 번까지만 낼 테니까 이것만 풀어봐요. 57, 61에 뒤쪽에 터프 1264 그 다음에 68, 69에 73 그 다음에 74, 75에 뒤쪽에 1283 그 다음에 1284, 85에 88 여러분들도 내가 대충 어떻게 내는지 알죠? 89, 92 그 다음에 라스트 유형 13번에 93, 94, 97 자, 요렇게만 할게요. 유형 14, 15, 16, 17은 다음 시간에 내겠습니다. 됐죠? 할만하죠? 이 정도면은. 오케이, 끝. 수고했어요. 웬만하면 오늘 확률과 통계 숙제 끝내버리고 내일 그 다음날 어삼주사 열심히 공부해서 토요일날 오전에 봅시다. 아니, 금요일날 오시고 끝. 수고했어요.